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낯섦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행동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로 있고 진실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행동과 진실함을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동격으로 갖다 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동과 진실은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진실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진실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실함과 행동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행동하자고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죠. 사랑.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랑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행동,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의 저자가 3장에 사랑에 대해 쭉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말로만 사랑을 하고 실제로 너희들 사랑을 실천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너희들은 다 말로만 하고 있다. 네. 사랑이 좋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사랑은 실천해야죠. 사랑은 귀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사랑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의 관심은 뭐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뭐죠? 그냥 좋기만 한 생각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좋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단어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생각, 세상에는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단어들로 넘쳐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언어의 성찬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름답고 즐거운 공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옛날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요즘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제가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요즘 여러분 가장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리고 가장 큰 돈이 벌어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잖아요, 실리콘밸리. 네. 그 가운데 가장 뜨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뜨는 사업. 가장 뜨는 사업이 뭘까? 플랫폼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플랫폼 사업.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왜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이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요,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 잡스예요. 스티븐 잡스. 애플의 스티븐 잡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뜨는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애플이 공장이 있습니까? 애플이 휴대폰하고 휴대폰 단말기하고 그 스마트 웨어러블 기계를 어디서 만듭니까? 다 자기 공장에서 만드나요? 아니죠. 공장이 없어요.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가장 뜨는 그 부자가 누굽니까? 예? 누구죠? 마윈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여러분 그 사람 회사 공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뭐 물류 창고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첨단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키, 미국에 있는 나이키 본사 직원이 합쳐봐야 200명도 안 된다는 거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디자이너밖에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그 회사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스포츠 회사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플랫폼, 얼마 전에 제가 제 동생하고 만나가지고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사업 기반이에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그거예요.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이 뭡니까? 직역하면 뭐죠? 응? 학생들, 플랫폼이 번역하면 뭐지? 무슨 뜻이지? 뭐지? 응? 왜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응? 플랫폼이 뭐야, 플랫폼이? 몰라? 알 텐데. 네? 플랫폼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우리하고, 오늘 주제하고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디딤돌이죠, 말하자면. 답을 얘기를 해버렸어. 네, 디디는 거예요, 디디는 거. 그죠? 뭐 그게 뭐 정류장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번역도 가능하긴 한데,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이게 뭐예요?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돼주는, 기초가 돼주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몽상가 아시죠? 몽상가는요 꿈만 꿔요. 야 이거 멋진 생각이다, 멋진 아이디어다. 네. 어? 야 이게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거기서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실천되어졌을 때, 실현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창업을 막 권장하잖아요. 창업을 해라, 창업을 해라. 근데 이미 보세요, 여러분. 기존의 업종에는요 바늘 꽂을 틈도 없어요. 그렇죠? 뭐 다 대기업이, 웬만한 중견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짓들을 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 예? 요즘 못한다 하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예? 우회해서 회사를 세우잖아요. 예? 응? 독립법인을, 독립회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리 대기업 아니야? 이러면서 일가를 확 몰아주고, 응? 그런데 이름 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대기업. 그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어요. 네. 여러분, 대기업들이 왜 그런 프랜차이즈나 창업, 뭐, 이렇게 관련된 사업들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왜? 자기가 하는 거니까. 사실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대기업들이 엄청 그걸 선호해요. 좋아해요. 왜? 관리비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많다는 것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좋아한답니다. 왜? 고용 부담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니까 정부에서 대기업들 압력 고용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노동개혁. 여러분, 노동개혁의 실체가 뭡니까? 일자리 나누기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줄고 있는 일자리를 나누자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말은 그럴듯하지 않고 뚜껑 열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일자리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창업하라고 그래요. 뭐 갖고 창업을 해요, 뭘? 네? 무슨 창업 아이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창발 기업이니 무슨 스타트업이니 해가지고 막 펌프를 해요. 그 전문 용어 펌프질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팍 이제 들떠가지고 그럼 막 정부에서 기금 준다고 그러고 아이디어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제가 스타트업 관련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제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기억이 없어요. 정부 지원 자금 딱 끊으면 당장 문 닫아야 될 때가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 대주는 사람들 있어요. 예, 거기에 돈을 푸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돈을 푸느냐? 예, 이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그나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분 참여해가지고 뺏어버려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저희 지금 파주 공장에 저희 공장 그 건물 그리고 옆에 있는 창고, 예전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뽀로로를 개발한 사람. 지금 이 국민 대통령, 어린이 대통령이라고는 뽀로로 그 캐릭터 그 하나만 하더라도 뭐 1년에 뭐 어마어마한 수백억을 지금 벌어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개발자는 여러분 아시죠?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캐릭터를 뺏겼잖아요. 공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놨는데, 예? 투신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 참여해가지고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예? 탁 터지니까 그냥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현재는. 근데 원래는 이러는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만 들어오면 다 그냥 다 망쳐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해요.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금융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 개발자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착착착착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 예, 투자자들, 예, 우리나라처럼 투기하는 사람들 말고 워런 버핏처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 가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또 끌어들여요.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다 그 원조가 바로 이 플랫폼 사업에서 하던 프레젠테이션, 거기서 따온 거예요.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나와서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난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전문화시키고 그걸 시스템화시킨 것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 그 플랫폼 기반 사업, 그러니까 그런 그 플랫폼 사업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기업 보세요,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니,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뭐 또 구글 뭐 이런 엄청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다 그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세워진 스타트업 기업들이었다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는 기업들이잖아요. 아마존이 여러분 공장이 있습니까? 물류 창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힘은 뭐예요? 좋은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시킬 수 있는, 실행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은 없고 그냥 말만, 구호만 떠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정부 지원금이나 타먹을 생각하는 사람, 그나마 그 가운데서 100에 하나라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 투자자들, 죄다 그런 거예요. 그 동기에, 그 출발점에, 그 마음에 그 스탠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요, 직접 가요. 직접. 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한테만 얘기를 할게요. 이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게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제가 청와대에도 선을 댔고요. 뭐 중국 그 상해 그 주정부 그 관료들도 만나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제가 이제 커피 쪽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커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산지에 가면요, 여러분, 커피 거래가 수확하기 전에 커피 추수가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거대 자본, 다국적 기업들, 또 뭐 이 투기 자본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지에 와가지고요, 계약을 해요. 그 계약금이 총 금액의 5%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톤을 산다. 그러면 그 100톤 살 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5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해요. 그리고 수확 시기에 내가 전부 이걸 수매하고 잔금을 치르겠다. 그럼 5% 계약금을 딱 걸어놓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 한 장 들고 어디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선물 시장을 갈 수가 있어요. 선물 시장. 국제 선물 시장. 여러분, 국제 선물 시장에서 다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자, 국제 선물 시장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지네들끼리 물건을 주고받아요. 팔고 사요. 계속 거래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올려요. 계속 올립니다. 올려가지고요, 이만큼 올린 다음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계약할 당시에 5%를 줬잖아요. 그 수익률이 자기가 5% 계약한 것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날려버려요. 날리고,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그러면요, 그 10% 오른 거에서 5% 주고 5% 자기가 먹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요. 현물시장에서. 그런데 산지에서 가서 수확식에 가서 커피 사러 가면은 커피 없다고 그래요. 다 팔렸다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팔린 게 아니에요. 계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 가잖아요. 커피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못 판대요. 왜 못 파냐? 아직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계약서 언제까지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지 못하면 그때 계약이 파기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달, 수확 끝나고 두세 달쯤 가잖아요. 커피 값이 똥값입니다. 진짜.
키로당 5달러, 4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그 상태에 가서는 2달러 이하로 떨어져요.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또 요거를 좀 잘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뭐 스타벅스나 이런 거대 네스카페라는 데는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버린 그 커피들 있잖아요. 그걸 주워 먹어요. 그걸 또 싼 값에 헐값에 팔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여러분 공정무역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선물 시장의 이 국제 투기 자본들의 이 행패요. 이들이 거기서 여러분 다 우리가 사 먹는 농산물 가격이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싸게 사 먹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가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한 잔에 얼마에 커피가 4,000원이죠? 여러분 석유 1리터가 얼마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뿐만이 아니에요. 옥수수, 밀가루 모든 농산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판을 깨야 된다. 진짜 커피를 먹는 사람, 커피 산업체, 그리고 커피 농산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선물 시장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현물 시장이에요. 현물 시장. 커피 현물 시장. 제가 이 아이디어를 딱 얘기했었을 때 몇몇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연락 온 게 청와대 창조경제 TF팀 교수가 저를 찾아왔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여러분 미래에셋, 한국 미래에셋보다 중국 미래에셋이 더 큰 거 아시죠? 상해 그 야경 딱 보면은 그 미래에셋 빌딩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대표.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저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농민들 돕고, 농민들은 더 나은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 소비자는 질 좋은 커피를, 질 좋은 농산물 더 싸게 먹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유통하는 과정이나 커피를 제조하는 모든 커피 산업체들은 또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그 순기능적인 시장 구조를 딱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물 시장을 제2의 선물 시장화 하려고 하고요. 그 저한테 아이디어를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어떠세요?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강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만 하면요 대박 납니다. 네. 제대로만 하면. 네. 선물 시장에는요 우리나라 참여를 못해요. 왜? 선물 시장의 그 자본의 규모가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네? 근데 현물 시장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제 물건을 살 사람하고 물건을 팔 사람만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예요?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먼저 돈 걸어놓고 1년 뒤에 살게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 이거 있잖아. 한국에서 이건 못해. 이거 나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자. 미국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하자. 그 플랫폼 사업을 한번 그쪽에 가서 한번 형이 한번 PT를 해봐. 잘 준비해가지고. 저를 살살 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언젠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누가 압니까? 제가 제2의 마인이 될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식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제가 보건대 커피 가격이 10분의 1, 모든 농산물 가격이요, 최소한 제가 볼 때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요.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선물 시장이, 그건, 이 사람들은요, 그 커피 사업체가 아니에요. 무슨 식량, 과자, 이런 스파게티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아니에요. 순수 투기자본들이에요. 금융자본들이에요. 투기자본들이에요. 아예 그 사업체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격 올려가지고 그 차액을 빼먹는 거예요. 예. 농산물도 안 사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뉴스 났잖아요. 미국의 그 옥수수 농사가 대풍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거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기준 가격으로 샀는데 올해 대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갖다가요, 여러분, 예? 수백만 톤을요 대서양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바다에다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바다에 뿌린 거예요. 바다에 뿌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정어리가 엄청나게 그 밀가루를 먹고 이게 이제 번식을 한 거예요. 그 정어리가 번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정어리를 먹고 사는 참치가 엄청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 참치 있었죠, 여러분. 10,000원에 무한 리필. 예? 예. 요즘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예. 몇 년 전에 그거 여기저기서 뭐 8,000원까지 있었어요. 8,000원만 내면 무한 리필. 10,000원만 내면 무한 리필. 그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세계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대서양에 뿌린 그 밀가루를 가지고요, 여러분 제3세계 그 가난한 기아들한테 나눠보십시오. 참 이 자본, 이 다국적인 거대 자본은요 정말 냉혹합니다. 진짜 철저히 숫자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응? 여러분 투자하실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요, 이게 실현되어지지 않으면요, 아이디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런 꿈에 부풀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생각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좋은 생각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생각을 갖는 게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진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그 좋은 생각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강조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 사랑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고, 그건 또 진리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하지만, 실천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게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실현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현되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우리는 제가 볼 때 여러분요, 이미 30배, 실현만 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마음을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현시키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끔찍한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십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은요 고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그 회사 공장에서 제가 일을 하거든요. 요즘 제가 직접 가서 오후에 가가지고 막 작업복 입고요. 막 땀 흘리고 막 집 나르고 막 해요, 제가. 예. 기름칠도 묻히고 막. 근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즐거워요. 예. 너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 부딪히면서 일을 하고, 예. 그 공장 시스템을 같이 돌리는 거죠. 또 물류 시스템도 같이 돌리고. 그럼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공장 누가 찾아오면은요,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예. 그럼 전데요? 하고 가면은, 사장님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냐고. 저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걸 놀랍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내 아이디어는요, 내 생각은요, 누가 대신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쵸? 내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내 역할을 해야 돼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이디어만 던지면 나머지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 플랫폼, 그 사업 기반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된 역할을 해야 돼요.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사람은 조연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공 역할을 잘 해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건 내 것이 되는 거고,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냥 조연으로 끝나면 뭐예요? 여러분 잘해봐야, 조연 잘 해봐야 뭐가 주어집니까? 배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원들 월급 주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니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내 꿈을 이뤄, 니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니네가 왜 그걸 못해?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한대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특히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 사업가들은요, 핵심 역할을 누구보다 그 앞장서서 그 주역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이 끌고 가는 리더십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 돌격 앞으로 아무도 앞으로 안 갑니다. 내가 가지 않는데 누가 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월남들 때 소대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소대장들. 어디서 죽은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총상을 입었는데 총상이 다 뒤에서 맞은 총이에요. 뒤에서 총상이. 돌격 앞으로 가면 죽는 거 알거든요. 지는 안 가거든. 그러니까 부하들이 쏴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전사했다 이렇게 신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월남전 참전했던 장교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이모부님이시죠. 그때 대위로 참전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장서지 않으면, 지휘관이 앞장서지 않으면 부하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앞장서야 되고, 사장이 앞장서야 되고, 선생이 앞장서야 되고, 예? 여러분, 리더가 뭐예요, 리더가?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리더. 앞장서서 이끌지 않는데, 자기가 앞장서지 않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자기가 앞장서야죠. 이 좋은 생각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은 생각, 주여, 나는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저 착하죠. 저 믿음 있죠. 저 이런 나를 복 주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으로서는. 개뿔입니다, 개뿔.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일찍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동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행동의 과정이 정말 험난해요, 여러분. 험난합니다. 근데 그 험난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험난함은, 자, 우리가
여러분 그 과정의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겨낼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 과정을 끝나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또 다른 말이 뭐죠? 확신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죠, 여러분?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열정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사랑이죠. 그 결과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이겨내는 그 시간은 단순히 희생하고 고생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예, 여러분,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기구한 삶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어떤 그 사랑을, 자기의 그 확신을, 자기의 신념을, 자기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 과정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함은 결과가 아닙니다. 위대함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위대함은 여러분, 탁월함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왕관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저는 몸을 쓰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뭐 축구 경기를 할 수 없고 야구 경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바위산을 이렇게 좀 험난한 코스인데요. 딱 올라가서 봤는데 서울을 그렇게 살면서도 북한산에 그런 경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인천 앞바다까지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는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저께는 비가 왔지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날씨가 청명하니까요. 북한 땅부터 시작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광경은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올라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네. 올라간 사람만. 아이고, 누가 올라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에베레스트도 올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행복의 중요한 핵심. 행복은요, 여러분, 절대로 대리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시죠? 내가 그 참여자가 되고,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좋은 걸 경험했다면, 야, 좋겠다, 박수치고 같이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건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의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내가 있었다. 그게 나의 고통이었고, 나의 시련이었고, 나의 좌절이었고,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희망이었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근데 여러분, 실천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걸 좀 실천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생각을 갖고 내가 그 노력을 계속 해 나가면요, 그 생각이 현실화되는데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환경이 움직여지고, 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이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에너지는 모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정신도요, 여러분, 그 전기역학자가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기 에너지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인간의 몸에 전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겐 전류가 안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죠? 그 매트릭스에 보면 인간이 발전기가 되잖아요. 전기가 되잖아요. 듀라셀,
건전지가 되잖아요, 인간이. 왜냐면 인간에게 진짜 그런 전류가 있어요. 근데 이 두뇌의 활동도 전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 에너지, 에너지의 특징이 뭡니까? 에너지는 모여요. 그 모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현실화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는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공동체 핵심이 예배에 있습니까?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예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로 끝나버리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래요. 신앙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는요, 바로 플랫폼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들, 선한 생각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이디어들,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각자를 위해서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꽤 됐어요. 몇 개월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를 좀 더 이런 실천적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을 또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비전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어떤 그런 플랫폼, 실천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영적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새로운 어떤 신앙 공동체의 존재의 양식을, 존재의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 얘기도 좀 드린 거고, 협동조합 얘기도 했던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가지고 맨날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만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예전하고 똑같이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예. 한국교회의 무기력함은요, 여러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 건물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예? 교인들이 몇 명 모이고, 거기에 의미를 둘까요? 신앙공동체.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 어떤 그 강한 그 진리의 어떤 그런 영적 책임감과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실현시키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고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에게는요,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디딤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